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문제로 오늘 정치권이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감이 아님을 보여주는 많은 의혹들이 그동안 나왔지만 청와대는 여당을 향해 진경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적인 국정 운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재호 의원 같은 비박계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예상되면서 결국 작전상 후퇴했습니다. 반면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과 밥을 먹으며 했던 말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이틀 전에 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공개된 발언을 보면 이틀 전 한국일보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표결이 오늘은 무산됐습니다. 단독 표결이라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새누리당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표결을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만의 국회 본회의를 연다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당을 주춤하게 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임명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표가 모자라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가까워진 다음 주 월요일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협상 하루 종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숨가쁜 협상 끝에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양당의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촉각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 여부에 쏠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오전 9시부터 잇따라 정 의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3차례나 있었고 각 당별로도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정 의장의 중재안인 16일 본회의 개최가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16일에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안 와도 16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지만 어떤 안건을 처리할 것인지는 오늘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의사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정해진 안건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인사청문 특위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강력했죠?
내 인사청문 특위는 오후 2시 여당 위원들의 단독으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자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간사 보고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인사청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외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위원장이 다 책임지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자 야당 위원들이 퇴장했고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 특위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여야 공방과 조율이 계속되면서 오후로 연기됐고 본회의가 예정된 2시가 다가오자 새누리당 소속 한성교 특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표결 처리한 겁니다.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자 야당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단독 처리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에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의 모든 부적격 사유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완전히 종합 세트입니다. 말 그대로 완구백화점입니다. 정말 총리 후보자로서 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가히 완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방적인 그리고 국보위 방식의 총리 임명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상적인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사 일정에 합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심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으니까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단숨에 가는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이렇게 처리를 미루는 데 합의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새누리당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단, 의장님이 하시든 부의장이 넘겨주든 이 사회권을 가진 의장단에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뭐 무슨 방법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으로는 본인은 절대 야당 출석 안 한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지도부 판단이 자승이 가도 제 입장은 안 바뀔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게 제일 여당으로서는 이왕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바에는 설 연휴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후속 개각을 하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 의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또 표결을 강행한다고 해도 158명 의원 중 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친이계 자장인 이재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본회의 강행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본회의 연기를 받아들이며 단독 처리의 명분을 쌓는 한편 표 단속을 하는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오늘 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다면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사까지 계획하고 있던 청와대는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낙마는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뜻대로 된다면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인데요. 권영세 주중대사가 차기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로 본회의를 미루는 데에만 합의했을 뿐이라면서 총리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청와대와 야당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곽과 PD. 네, 곽구합니다.
예,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이 오늘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했던 청와대, 불만이 많겠군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우선 있고,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16일에는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인준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원만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인준이 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겠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설 연휴 전에 총리 임명과 개각 그리고 청와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시간표상 출발점이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기 때문에 오늘 하루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조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로 정권 정통성이 타격을 입었고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문제 등 이딴 악재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총리 지명자 3명 연속 낙마는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2개에서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하는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정무특보단 인선도 동시에 할 방침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많은 결함을 지닌 이완구 후보자 총리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설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1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반대라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신들의 16일 본회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본회의 날짜를 16일로 옮기는 데에만 합의했다는 건데요. 한때 16일 임명 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민주연합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우윤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본회의 일정만 16일 날 하기로 했고, 이완구 그 후보자의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대를 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16일로 일단 의사 일정에만 합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제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오늘 본회의를 하는 것은 여야 모두 다 국민에게 무리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야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고 국회의장도 무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총리 인준 처리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 그 언론 플레이를 잘못하는 것이다. 어디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2시쯤 인사청문 특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을 규탄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16일 본회의 개최 합의가 나온 뒤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론이라는 것은 생물 같다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보고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황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에 어떤 뻥튀기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오늘 나왔습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간보고 첫날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원개발 회수금을 10배 이상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자원외교 실적입니까?
그 이전 실적입니까? 이거 이렇게 포함시켜서 기회수율에 과다하게 기회수율 잡는 게 맞습니까? 정직한 건가요?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 533페이지에 적혀있는 자원외교 회수금 4조 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이전 정부의 성과까지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수치가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9년 시작한 영국 캡틴 광고 사업에서 회수한 2조 원과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미국 앵커 광고 사업에서 회수한 4,400억 원을 MB의 실적처럼 적어놨다는 겁니다. 회수했다고 주장한 4조 원 중 절반이 넘는 2조 4,400억 원이 실은 그 이전 정부의 성과였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가스공사가 1조 2천억 원을 회수했다는 이라크 주바이르 광고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재남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를 제외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제 회수액은 고작 3,900억 원으로 자서전에서 자랑한 액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MB 회고록의 성과 부풀리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MB는 2014년 12월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래의 이자 비용까지 감안해 총 30조 원, 투자 대비 114.8%가 회수될 것이라고 자서전에서 전망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가를 거의 대략 30불 정도 뻥튀기를 했습니다. 1.5배. 향후 현재 정직하게 올해 또 향후 3년 전망되고 있는 유가보다도 30불 이상 부풀려져서 만들어진 석유공사가 미래 회수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평균 유가를 부풀려 계산한 결과 미래 회수액도 과대 포장됐다는 겁니다.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산가치의 과대평가 등 특정 분야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이건 서민규 사장님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13조 원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했던 무리한 투자, 이거 결국은 석유공사가 달성해야 할, 담당해야 할 정부로부터 주어진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저 1월 20일자 답변은 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하베스트 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현행법 위반과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산 인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가 한국석유공사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견해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공사법 위반이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이거를 개정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상득 전 의원님께서 공사법 개정안을 냅니다. 한편 자산 인수에 따른 수익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내부 수익률은 하베스트 날의 경우 애초 5.0%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내부 투자 규정인 8%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석유공사 담당자는 단 하루 만에 이를 8.3%로 올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주작이죠. 투자하면 안 되는 내부 규정 8%인데 5%라고 솔직히 했는데 올리라고 한 거야. 위에서 지시를 받은 거야. 정리해 주시고요.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이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이던 김선수 변호사의 대표 집필로 출판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인데요. 특히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필자들은 강조합니다. 유지연 PD가 김선수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 사건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리인들로서 뭐 비록 그 해산 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그 헌재의 재판에서는 그 절차가 종결됐지만 이제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1차적인 그 평가 자료로 시민사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 다음 논의나 그다음에 이 사건 결정을 극복하는데 뭐 어떤 그 초석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해산 결정까지 나오겠느냐, 그리고 법리적으로 무리한 거 아니냐, 뭐 내란 사건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인 뭐 그 준비나 행동에 나간 바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없어서 그 뭐 이렇게 정당을 해산하는 그런 결정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그 예측을 했는데 그런 예측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서 결국 헌재가 어떤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뭐 그런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그 해산 결정의 논구로 삼은 것들이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북한의 주장과의 그 동일성 여부 뭐 이런 걸 그 이유로 해서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결국은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에 근거하면 그 해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런 논리여서 결국 이것은 그 유신 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 분단에 대해 그 어떤 분단과 그리고 반공주의에 그 찌든 그런 사고 방식을 그 국가 전체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념의 지평에 있어서 그 한쪽 절반이 완전히 지금 그 봉쇄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죠.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기자들의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완구 후보자는 한국일보 회장의 형과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언론인들을 많이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고 즉흥적인 발언이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던 한국일보인데요. 그 설명이 보도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뉴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일보 회장의 형과의 친분을 자랑했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총리 후보자의 문제적 발언을 확보하고도 낙종시킨 바 있는데요. 예. 오히려 야당 측의 녹취 파일을 건넨 자사 기자가 취재 윤리를 어겼다면서 일면 머릿 기사로 사실상 사과문에 가까운 입장 자료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에는 바로 그 한국일보 회장 일가와의 인연이 언급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네, 주요 발언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형 은호, 그러니까 형인 승은호 씨를 말하는 거고요. 예.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내가 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을 때 묵었던 집이 승 회장의 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다음 발언을 보시면요.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언론인들을 많이 챙긴다고 했고요. 김 모모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되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모 씨란 전임 정치부장을 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발언 더 보시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된다. 네,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네,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데스크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너 살려고 할 것 아니냐. 빼. 그러니까 기사를 빼라고 하면 뺄 수밖에 더 있겠냐라는 식으로 유추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이 추가로 공개된 거에 대해서. 네, 처음 전문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한국일보 측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예. 고재학 한국일보 편집국장은 담당 기자가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국일보나 승 회장이 이 후보자와 친하다고 해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종합편성 채널, 조선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앵커가 한국일보 기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한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군요. 네, TV조선 엄성섭 앵커. 어제 야당의 총리 후보자 녹취 파일을 건넨 한국일보 기자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엄앵커를 두고 이완구 후보자에게 좀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한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한국일보 기자협회는 TV조선 측에 엄앵커에 대한 징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앵커는 오늘 문제 발언을 했던 프로그램을 열면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녹음 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분에게도 정중히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중하고 정중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 엄성섭 앵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인사 이런 조치는 없었나 보군요. 네, TV조선 측은 엄성석 앵커의 말실수가 사안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일보 기자가 야당의 파일을 넘겼다는 문제의 본질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징계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발언이고요. 또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논란에 대한 TV조선의 시각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군요. 네,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력이 박상옥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재청 철회 요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서 대법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의 박 후보자 이력 확인 여부, 또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 등을 물었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격미달 후보를 제청한 것을 사과하는 동시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고위 법관들의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보수 일색이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현직 부장판사가 아주 극우적인 인터넷 댓글들을 많이 달았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법의 부장판사가 지난 2008년부터 포털 사이트 기사에 편향적이고 저급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라도, 여성, 노동조합,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하한 이 판사는 극우적 성향을 넘어서 인식과 표현이 저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원고 오뎅 게시글의 작성자를 옹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구속되어서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고요. 또 심지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글에서는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예, 고문까지 좋았다라는 표현을 했군요. 이런 판사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오늘부터 해당 판사의 댓글 작성 경위, 또 이 사실이 드러난 과정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판사가 부장판사로 있는 수원지법 측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이제 겨우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예. 이 징계가 내려질지 말지 이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법관의 의견 표명에 관한 품위 유지를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서 익명 댓글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에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미 현직 부장판사의 편향된 인식이 드러났고 또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문이 한창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은혜 대변인은 오늘 자기 사람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땅콩 회항의 조연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검찰이 구형했던 3년형보다는 적은 징역 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연하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에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혐의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좀 쟁점이 있었는데요. 운항 중이라는 것은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 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 리턴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예. 또 부사장으로서의 승무원 업무 배제 스케줄 조정 권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 전 절차에 따라서 행사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강요죄, 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국토부가 피고인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 재판 전에 반성문을 6번이나 급했던 모양입니다. 6번이나 예. 썼다고 하던데 실형을 면치는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서 그렇게 반성문도 했지만 재판부는 땅콩 회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또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상무 그리고 국토부 조사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초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여모 상무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요. 예. 여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누설한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상무가 공모한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 뉴스리뷰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 봄날 같은 겨울낮에 누군가 간곡하게 물어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숨은 어른들 어디 계시냐고. 익히 알려진 스승 말고 조용히 계실 자리에서 잘 사시는 어른들 어디 계시지 않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런 어른 계시면 인적 드문 숲속 비경처럼 숨겨두고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 같은 세상에서 사람도 쉬고 변하고 썩어갈 텐데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니 제 눈에 사람이 보일 리도 없겠지만 숨어 계신 정신을 미세먼지에 자욱한 세상으로 청할 염치가 없습니다. (2월 12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